정도 강력전형을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11월 2일 11월이다.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금요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경주 레트럼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입니다. 한번 탄젠트는 대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주행 불량기가 좀 있었던 마틴인데 선행을 가니까 주행 불량기를 안 보여줘요. 이제는 뭐 마틴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놓고 6번과 3번, 6번 두 마리 접점 펼치면서 들어오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원스팟은 선행을 나서고 덜며 잡혔지만 거리를 순위별로 줄였습니다. 8번 맛 다이아몬드 킹입니다. 주행 악벽이 상당히 심했던 맛이에요. 지그재그 뛰고 시간 연동했었는데 이게 잡혔습니다. 8번 놓고 6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6번, 8번, 3번 순으로 결승. 경주거리 1800m 레트럼파크 부산 경남 제10경주 스냅상은 먼저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앞으로 진행했고요. 엄마 월드데이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태는 좋고요. 뭐 충막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놓고 2번 단통막권이고요. 5번 월드데이와 2번 로열루비 안쪽에서 부산 경마로 펼쳐지는 금요일입니다. 11월이에요. 네. 길거리 다니면서 자꾸 할로윈 데이라고 하니까 지금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이죠. 10월 30일은 할로윈 데이라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어. 난 예전에 할로윈이 무슨 하드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중요하지 않고요. 네. 월초 경마예요.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배가 있어요. 네.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9조에 작년이 아니죠. 2016년도부터니까 2015년도인가? 2015년부터 3회 연속 트리플 라인이 19조의 마필 대통령배를 석권을 했습니다. 예, 다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가 3년 동안. 야, 뭐 한 4억 5억 하니까 그것만 한 15억이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배 다시 나왔고요. 아마도 트리플 라인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거의 그랑프리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 뭐 내일 일요일 경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리플 라인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매번 그랑프리에 나오고 있으니까 19조의 명마인데 그 마필이 올해 2018년도에 딱 3번밖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경주 1번, 두산 경주 2번. 대단하죠. 네, 그러고 보면. 네. 그러니까 말을 1년 동안에 출전을 시켜서 성적을 낸 거예요. 일반 경주는 당연히 우승했고요. 네. 대상경주에서 2차과 3차를 했는데 다 상금이 컸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꺾어지니까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배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청담도끼와의 경주의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치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요일날 한대건 음산패서 방송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고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수들이 많이 올라가서 서울경마에서 하니까 기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안 올라왔어요. 도대체 누가 올라온 거야? 헷갈려 죽겠네. 능력 기수들이 남았습니다. 뭐 유현명 기수라든가 조성공 기수도 남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김혜성 기수, 또 김철호 기수도 좀 남아 있어요. 뭐 송경인 기수도 있고 김동현 기수도 있고 김호수. 누가 올라온 거야? 일단 최시대하고 조인권은 올라왔죠. 2명 올라왔는데 조인권 기수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기승 정지기 때문에 일요일 날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마필은 어떻게 올라오는지 헷갈린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부산 경마가 굉장히 좀 복잡할 줄 알았어요. 뭐 월초 경마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월초 경마는 능력말을 딱 끄집어내지는 않습니다. 한 달 상금을 벌어먹고 한 달 동안 상금을 모아서 한 달 후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집의 에이스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좀 밀어놓죠. 그래서 월초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하고 한번 이제 간 한번 들이대보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말들의 능력도 혼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술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산이 됐던 서울이 됐던 간에 잘 맞추면 장땡이고요.
나름대로 뭐 지난주에 서울 경마나 부산 경마학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참 일이 꼬이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꼬이더라고요. 그나마 서울에서도 적중의 개수는 많은데 승부경주가 죄다 방어로 막 떨어지면서 주력 막건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춰놓고서도 생색을 낼 수 없는 한마디로 족밥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도 위로해주고 하시는데 매번 잘할 수는 없죠. 근데 그냥 중간은 하고 싶어. 솔직히 경마에 있어서만큼은 한대건이 6개는 그래서 중간은 해. 그 정도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적중을 승부경주를 6개인가 맞췄어요. 제가 못 맞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좀 마음에 드는 경마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네. 좀 어마어마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6kg, 7kg가 빠졌는데 이렇게 옷이 지금 헐렁하잖아요. 이것도 꽉 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좀만 더 빼면 날렵한 한대건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턱선이 살아있는 턱으로 뭐든지 벨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 내가 아무리 여자가 없고 지금 누굴 만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니까 점점 병신이 되는 것 같아. 조금 더. 그 계기를 준 사람이 있어요. 한 2달 동안 저를 안 만나줘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살을 뺀 건데 어쨌든 덕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파이팅하게. 기분 좋게. 몸도 가벼워지니까 정신세계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은 아픈데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버려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다 그래. 뭐 다 얻어. 뭐 맨날 주구장창 다 빨아먹어. 그런 거 없어. 경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 대는 승부총 문제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쪽쪽 빨아먹는,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경주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5, 7, 9, 11, 5, 7, 9, 11 승부처고요. 제정마 1경주 역시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상마 1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지난주에 부산경마 1경주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거 팔리는데 요거보다는 요 11번 마피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터졌어요. 배당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참 잡아내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 1경주였기 때문에 그 마피를 놓고 하신 분들은 아마 적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적중하고 나서도 내 방송을 보고 적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경마 1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바로 그 마필이다. 약간의 비인기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막고는 못 샀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병신인 거지. 내가 병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내가 얼마나 개병신이냐면 나 그거 놓고 안 했어요. 현장에서. 나 현장에 딴 거 놓고 했어. 진짜 개병신이죠. 보면은. 경마 그렇습니다. 소심하고 귀 얇고 이게 제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돈이 꼭 내 돈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가감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 잃고 속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 뭐 한 돈 100만 원, 1000만 원 있어. 배팅을 씩씩하게 해. 내 돈 아니니까 막 불러 제껴. 막 인기 한 5, 6이 되는 거 그냥 바닥으로 막 때려주고 막 그래. 난 그럴 수 있어.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예상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나 적극적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찾아보니까 그런 거야. 내 호주머니에 갑자기 이상하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과연 이 막고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예상을 합니다. 뭐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같이 번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뭐 건물주님도 계실 거고 뭐 마주님도 계시고 돈이 넘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어쨌든 간에 돈을 벌려고 애를 써서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좀 헛되이 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한대건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뭐 내 문자 신청 안 해도 돼. 내 음성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 이름치면 알자. 마사에 진짜 누구 말 맞다는 마사에 폭파시켜서 진짜 쪽쪽 빨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겠지? 1경주 차였지? 1경주예요. 참 뭐가 없죠.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일단은 인기권의 원바 트리플 콜렉터가 팔리긴 합니다. 이 마필이 뭐 안 될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사실 좀 둔하죠. 주행광 때도 그랬었고, 둔하고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이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주에 빠른 마필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발주가 안 돼, 애들이. 다 개늪발에, 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위권에서 막 허부작 내 자리 내놔 그러면서 막 싸운다든가.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놈이 조금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경주가. 예. 워낙 늦추입을 일삼고 중속이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쭉 빼버리면 그 마필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오버 트리피 콜렉터라는 마필이 선행을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인기 1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글복이죠. 안쪽에서 LIC에 미쳤다 그러면서 한번 밀고 나가는 놈들이 있으면 여차하면 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주기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니까 어쨌든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편성으로만 본다면 강자가 없기 때문에 뭐 트리피 콜렉터가 돋보이는 어떻게 보면 충박감이 될 수 있죠. 뭐 쌍은 몰라. 쌍은 어떻게든 뭐 입상권에만 진입을 하면 되니까 복승식만 지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상권에는 가장 유리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또 이렇게 믿으면은 꼭 애들이 가서 깨지니까 황당하죠. 근데 뭐 팔리지 말아야 말들이 많이 팔려요. 1번마 하늘의 빛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나아졌어요. 저희가 주행검사 때의 모습도 그렇고 제 주행검사를 채찍대고 1분 2초 끊었는데 이게 바깥쪽이면은 좀 불안했는데 의외로 선두권 경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순발력이 없던 마필이거든요. 예전에 그 경주력을 보면 이 발주가 안 됩니다. 제대로 붙지도 못하고 중속으로 계속 끌어올려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는 끝걸음이 안 나왔었고. 근데 지난 10월 20일 날, 그러니까 4월달 이후에 공백 기간 6개월 정도 있었죠. 의외로 발주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합성으로 타고 장기 휴양마들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뭐 검증은 돼봐야 될 것이고 이전의 경주를 보면 참 별거 없어요. 근데 뭐 마방에서도 선행마 말모리 일각에 있는 유현명 기수의 1번 게이트 부담용 56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상대도 약하고 욕심내겠죠. 선행 강공을 한번 밀어붙이든가 이렇게 하면 욕심을 낼 겁니다. 발주가 원체 빨랐던 마필이 아니지만 제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보완이 됐어요. 그런 부분으로 팔리는 거지 이 마필의 객관적인 지금까지 뛰어온 능력만 가지고 이 마필이 된다? 이건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경주의 여건이라든가 뭐 휴양 갔다 오니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뀐 겁니다. 배당판에 바람 부르면 막권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건 없지만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3번와 부경밴디는 그 반대죠. 아예 붙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있다가 딱 한 발. 근데 그 한 발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고 뭐 빠른 마필들이 없으니까 다 거기 몰려있을 거예요. 중위권에 다 뭉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백리총도 잘 못 붙어요. 뭐 얘가 뛰어온 편성 자체가 지금까지 개편성이었으니까 능력만 없는 편성에서 매번 쥐어짰으니까 이거 뭐 잘 떴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도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황금빛 마생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마필은 7월 20일 날 거세를 합니다. 4월 달에 휴양을 하고 7월 20일 날 거세하고 그러니까 지난 9월 28일 경주를 뛰어본 거죠. 시종 1관 안으로 기대입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계속 안으로 기대. 추진은 못하죠. 계속 안으로 기댄다, 뭐,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재결실에 불려가요. 내 말 똑바로 한다. 똑같은 얘기 하죠. 홍명현 교수가. 조창욱 교수였죠. 조창욱 교수가. 말이 안쪽으로 척 기대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요. 내가 뭐 저 안 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봐도 그건 적극적인 추진은 아니죠. 뭐 말 기대는 거 한두 번 탑니까? 기수들이. 그잖아요. 말은 똑바로 가게 하는 게 기수의 역할입니다. 뭐 안쪽으로 기대는 놈, 바깥쪽으로 기대는 놈. 물론 이제 기대면은 추진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래도 안쪽으로 기대면 뭐 돼? 왼쪽 좌측 존나게 되면 되는 거야. 죽으라고. 근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조창욱 교수가.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고 무리를 하지 않았던 경주 내용이 아닌가. 또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심하게 기대니까는 추진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래. 이게 내 생각이 어디까지나. 말을 10년 넘게 탄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
차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한쪽으로 기대. 아니, 한쪽이 파이어 빵꾸 났어. 그럼 어떻게 안 기다려가 막 조절할 거 아니야. 뭐 하루 이틀 초보야, 우리가? 그럼 말이 기대면 안 기대게 잡으려고 애를 써야지. 적극적으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고 가서 욕 먹고. 이번에는 외곽이에요. 전 이게 100% 낫다고 봅니다. 뭐 안쪽으로 기대는 마피를 무조건 외곽에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느리잖아. 갖다 붙여놓는 거지, 뭐, 일단. 중위권이든 선위권이든 외곽에서. 그 안쪽에 말들이 있잖아. 기대하려고 해도 못 기대, 이거. 그래서 차라리 의도적으로 한번 8번을 놓고 해볼까, 뭐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사실. 어쨌든, 전력 상황을 본다면 5번 트리피 콜렉터가 좀 더 낫고, 다들 거기다. 1번만 하늘의 빛도 휴양 갔다 와 선행이니까 봐주는 거고, 3번 부인은 늪발동, 4번 백리총은 매번 그 타랑이고, 8번만 현금비 마세. 5번 놓고 1번, 3번, 4번, 8번 다 팔립니다. 이거 인기마죠. 야, 네가 그렇게 설명해주면 난 맞고 못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고,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해주면 여러분들 이 마피들의 특징을 전혀 모르고 배팅을 하실 겁니다. 그죠?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 방송을 보면서 저 새끼 맞고 못 살아난 거야. 따지는 분들 많더라고. 궁금하면은 음성 들어. 네, 음성 듣고 문자 신청해. 난 주력 한 방에 있으니까 항상. 내가 뭐 현장에서 뭐 5번 놓고 1번, 3번, 4번, 8번 똑같이 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무청장 문자 신청 많이들 해주시면 1경주부터 마번 정지해서 보내드립니다.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내 말들의 능력이 이런 거다. 이 말이 이렇게 뜨는 거 8번이 내가 졸라게 기댄다고 했잖아. 그럼 8번이 얼마나 기대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황금빛 마생이라는 말을 까먹질 않아. 앞으로 부산만 갈 때마다 황금빛 마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 대건이가 맨날 기댄다고 했는데 저 기대나 이번에도? 이렇게 각인이 된다고 사람이. 말 이름도 몰라갖고 그 8번 뭐냐 8번 이러지 말고 다음 주에도 올 거고 다다음 주에도 올 거고 경마장은 우리의 낙이야. 뭐 오늘 오고 안 올 거야.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한대건이가 참 착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만 이경주입니다. 근거리 1300 8번의 아필들. 지난번에 좀 깜짝 놀란 말이 있어요. 바로 8번화 트루킹입니다. 아마도 이 마필이 인기 1위가 될 것 같은데 주행검사 엄청 잘 받았죠 이거. 난 주행검사 받고 나서 그냥 올 줄 알았어. 근데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8월 17일날 출전하는데 체중이 플러스 19kg가 쪄요. 체증은 심하게 동반하는데 크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었고 지난번 경주 때에도 체중이 풀고 계속 그래요. 근데 지난번과 그 전 경주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좀 무기력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9월달 경주에서는 끝까지 그 탄력을 유지하고 막판에 힘까지 보여줬으니까 이게 못 뛰었다고 볼 수가 없죠. 나아졌다. 쉬이 말해서 길났다. 이런 거죠. 마피 조시가 나니까 한 번씩 띄워주는 건데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멀어요. 가능성은 충분한데 8번이라는 게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거는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화 타이틀 코트는 전개는 썩 좋지 않았었는데 중위권에서 오히려 장기 휴양마 틈에서도 힘이 있는 모습이었었고 1분 2초대를 끊었기 때문에 보병감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3번 미스펙터가 문제죠. 이게 바람이 불 여지가 있는데 괜찮아요. 발주도 괜찮게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쳐들면서 중간에 말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그 답부 변환을 잘못한 발바꿈을 잘못한 마필이 부정구벌한 것처럼 확 밀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또 직전에서 또 보니까 또 직전은 또 괜찮아. 이게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느 구간에서 호흡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발을 바꾸고 어느 구간에서 재갈을 물고 그러니까 학습이 되면 여기서는 빨리 가라는 거구나. 여기서는 좀 참으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기수와 말들의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출발부터 끝까지 49.195km를 계속 스피드하게 뛰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기 때문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조개 때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행 자세만 놓고 본다면요. 주행보다 때 직선 주행 자세는 상당히 이뻐요. 이런 말들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건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모습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랬던 놈은 확실하게 고쳐지기 전까지 잘 안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 고집이죠. 근데 못 뛸 말은 아닌 것 같고. 사마 동방워리어가 엄청 좋았죠.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뭐 그냥 선두권 가다음에 막 외측으로 약간 좀 기대가 그러긴 하는데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제어만 하는데도 막 스스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야, 이건 한구락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1300을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 주행검사 모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견뎌력이 있고요. 뭐 영광의 다이아도 발주가 좀 느리죠. 발주가 느린 것에 비해서는 뚝심이 좋은 마표이기 때문에 얘는 1300을 나올 만한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보다는 한발 싸움에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0이 더 맞는 것 같고 토아메이스가 빠르지 못해요. 이 밀어주는 전개를 하다 보니까 불리한 전개를 하고서도 한 발을 썼던 지난번 경기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대끼리 막건인데 아마도 그래서 1300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주를 주도하는 놈이 누굴까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3번 동방워리어나 8번 트루킹이 선두권을 가져갈 텐데 4번이 주도를 해버리면 이 경주가 은근히 꼬일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에서는 이러한 가능성 있는 마피들 설명해 드렸으니까 8번 트루킹을 놓고 뭐 최저배당의 트루머 토아메이스로 끝이 날 수 있고요. 뭐 4번과 5번, 8번 놓고 4번, 5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3번 미스펙트라든가 뭐 타이틀 코드 이런 나피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뛰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공격적으로 4번만 동방워리어를 놓고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뷔전 그러니까 실전 안 치러본 마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해요. 예,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8번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부상만 3경주입니다. 8마리 마피들 이건 무슨 특별 경주인 것 같은데 타이틀만 경주가 특별 경주를 분할할 수 있나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막건 사고 돈만 주는 경주면 되니까. 오말 라운 아레스죠. 주행검사도 괜찮게 받았고 저는 사실 이거 데뷔전 때 라운 아레스 좀 불안해했어요. 선행을 못 가면 풀빵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 경주에 출전했던 이 혼합군의 마필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한 능력들을 가지고 앞으로 보여줄 프리시드나 탄젠트가 지난주에 나와 선전을 했고요. 신라임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나필들의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온 아레스의 주행검사 모습도 나쁘지 않았지만 전개를 제대로 못 풀어내니까는 아마도 거기서 페인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거리 없는 것도 아니었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냥 왔지 않나 이건. 이게 안 오면 여기서는 사기지. 뭐 말이 있어 말이 없는데. 오늘 라온 아레스가 안 온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라온 아레스가 뒤로 뜨면 안 올 수 있지. 아니면 가다 자빠지든가. 편성으로 보면 그냥 와야 돼요. 오늘 라온 아레스는 와야 될 것 같고. 다 애매해. 이번 플라잉 댄서는 사실 올해 5월 달에 주행검사 합격을 하죠. 근데 그때 별거 없었어요. 근데 기록이 1분 2.8이던데 나쁘지 않은 상황을 했는데 연습 주행할 때는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휴양을 해요. 올해 6월 달에 또 이제 휴양인데,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출전하지 않으면 데뷔전을 주행검사를 보고 다 재검을 받게 돼 있죠. 재검 받았죠. 6월 달에 우전지 파행이 좀 있었고. 역시나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장기 휴양마들이 주도하는 경주에서 워낙에 상위군의 마필들이니까 착차가 있게 벌어졌지만 뭐 발주도 나쁘지 않았었고 최단거리인 1000m의 능력만 없는 경주 오말 라운에스를 빼고 뭐 게이트 2번이라고 한다면 뭐 못 드립을 배울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말들은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쉬는 거지.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말을 놀려. 어느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이죠. 3번 BK 빅터는 이거 뭐 채찍을 대면 좀 기울죠. 채찍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약간은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채찍발이 예민한 것들은 항상 좀 불안해요. 이거 뷰티뷰 코리아가 순발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운 아레스와 붙여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라운 아레스도 이번 경주에 뭐 선행을 추구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난번에 데뷔전 때 11번 게이트에서 발주기 이탈만 놓고 보면 상당히 빨랐죠. 근데 내가 빠른데 내 딴엔 튀어나왔어.
옆에 한번 딱 봤네? 어씨, 못 넘어가. 애들이 너무 밀고 나와. 내가 자리를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막 타고 뭐 이제 걸음도 안 나고 한 건데, 얘는 꼭 선행 가는 걸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이런 마피들이 모래를 안 맞고 선행을 가버리면, 이 주행화 때는 발주가 빠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었구나. 근데 이 실전을 뛰는 거 보니까 발주가 이탈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런 마피들은 선행을 가는 걸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번 아웃라이스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또 빠른 말 하나 있죠. 28만 썬더레이. 얘는 그냥 뭐 선행 나서 맨날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 9월 28일 경주 이후에 10월 13일 경주 워낙에 빨랐죠. 상위고량 마필들이. 그래서 보니까 따라가는 경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따라가서 채찍을 대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을 가지고 왜 자꾸 선행을 간 거지, 마방에서는? 따라가도 이렇게 뛰는데? 아니면은 9월달하고 한 2, 3주 동안에 말을 따라가는 연습을 졸라게 한 건가? 애매하죠. 능력이 워낙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연습 주행 때 모습을 보면 이게 꼭 선행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이 있으니까 뭐 상위군의 마필들이 이래서 착차가 크다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지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이게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부상만 상경주는요 5번을 인정을 하고 뭐 쌍대가리를 놓든 강다리를 놓든 뭐 2번, 4번, 8번, 6번 뭐 이런 건데 다 살 수는 없잖아. 5번 놓고 2번, 4번, 6번, 8번 땡기는 마필은 8번 썬더레인이 어쩔 수 없이 추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해 봅시다. 네,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5번 놓고 2번, 4번, 6번, 8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8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나머지 마피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 타고요. 8명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경주 분할됐어. 3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 아 정말 가간의 똥집이다 진짜. 뭐 이런 말들을 모아놓고 경마를 하는 거야. 뭐가 와도 뭐 할 말이 없죠. 뭐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8번만 금강실보가 팔려요. 아 정말 이 둔한 마필인데 선행마가 없어서 선행을 가나? 내가 봤을 때 선행은 7번이 갈 것 같은데 7번이나 5번? 왜도 이렇게 안 빠르니까 8번 금강실보가 이거 선행 가려고 삽질거리 했다가는 자멸할 것 같아요. 여전히 느립니다 많이. 근데 이게 또 팔려요. 뭐 편성으로 보면 워낙에 똥말들이라서 안 될 건 없는데 뭐 보여준 걸음이 있어야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지. 끝걸음 잠깐 보여줬다고 이걸 갖다가 뭐 날라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사실 지난번에 기록은 괜찮았는데 한 발에서는 좀 올라와도 아 뭔가 좀 찝찝해 이거는. 더 찝찝한 말은 3번 닥터고 있겠죠. 근데 전 이거 놓고 하려고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순발력을 좀 제어하고 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9번 게이트니까 아예 그냥 제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걸음이 날카로웠던 모습. 그래서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누워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전을 경험해 보면 이런 마필들은 선두권을 가담을 시켜놓기 때문에 이 마필을 한번 놓고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번 파워터치는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막건 못 사죠. 예, 절대 사면 안 되는 막건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구력도 없고 순발력도 없고. 근데 이 19조의 마필들은 이렇게 타고 나서 실전에서 선행을 갑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간에는 뭐 견제가 많으니까 주행검사 개판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제가 검증된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소문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편성에 유연명 기술 태워놓고 1번 게이트에 나 같아도 밀고 나가겠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 주행검사의 바닥이었단 말이 실전에서 정말 빵빵하고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 19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말을 잘 만드는 거죠. 이번 파이널 프린트도 꾸준하게 올라와요. 끝걸음이 없는 마필이 아니었었고 7번과 담양최강이 선행만 간다면 2병권인데 이것도 뭐 보여준 게 없어서 애매하긴 합니다. 출발 후 4코너까지 기대했죠 이게 아마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지난번 때 그러고 나서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망산원경 눈가면하고 계란 큰 고리작을 바꿨어요. 너무 첫 기대니까 선행을 가는 게 낫죠 이런 말들은. 일단 부상의만 4경주는요 3번을 놓고 1번, 2번 이 두 마리 마필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3번 놓고 1번, 2번 동등한 두 방 쪽에 포커스 맞춰보고요.
뭐 배당이 얼마나 나왔던 간에 3번을 놓고 7번, 8번은 현장에서 방어할 수 있다면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한테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요. 3번 마필이고요. 안쪽 게이트, 1번, 2번 쪽에 있는 게이트 입점에 있는 마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총 1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날이면 날마다 승부하는 마필이 있어요. 3번 무초입니다. 지난번에도 승부를 했었고 그전 경주에서 승부를 했었고 두 번 다 제가 개차반이 됐죠. 그나마 8월 31일 날은 박빙의 승부에서 끝걸음 한 발이 좀 아쉬웠었고요. 자, 지난 10월 12일 경주에서는 시종일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걸 보여줬죠. 이번에도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아마도 주장박권으로 때릴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거 놓고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 두 번에 이걸 놓고 승부를 했는데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더 이상 욕을 먹기 싫기 때문에 이거 놓고 가진 않겠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충분히 이길 만한 마필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2번, 7번, 8, 9번. 이 세 마리가 인기권이긴 하지만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 과연 그 능력입니다. 능력 아닙니다. 능력이 큰지 안 큰지도 구분해내셔야 될 겁니다. 자, 한대건이가 과연 노리고 있는 축마감이 어떤 마필일까요? 과연 이번 경주에 인기를 끄는 마필들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대건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한대건 첫 단추 잘 끼워서 호주머니를 채운 다음에 뒤에 승부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예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래 처음 메타고요. 9마리 마필들. 혼합 4등급 경주죠. 이건 그냥 거저오지 않았나? 1번 퀄린타임. 이건 거저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부산경마장에 마필 수급이 잘 안 돼요. 신마도 많이 없고, 특히나 외산마도 많이 없고. 근데 지난 10월 12일 경주였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주행검사를 받았던 신마들은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되기도 했고,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찢어서 일반 경주 갖다 놓으면 어느 경주에 가도 우승을 할 거다. 근데 굳이 이런 나피를 같이 한데 모아놓고, 뭐 대상 경주도 아닌데, 상금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박터리게 싸울 이유가 있을까?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던 그러한 편성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퀄린타임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승이 아니라 입상을 차지했고요. 이번에 상금 많이 주는 4천만 원짜리입니다. 게이트 1번 줬고, 또 상대마들도 아직까지 걸음이 드러나지 않는 신마들 우승해야죠. 1번 퀄린타임은 당연히 우승할 것으로 보고 게이트 코가 좋으니까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무패찰리도 주행검사 잘 받았어요. 근데 처음 주행검사는 좀 느린 모습을 보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선행을 갑니다. 첫 주행검사에서 15.2, 그러니까 굉장한 개느바를 한 거죠. 후미권 전결 일관됐고요. 10월 27일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선행을 가고, 야,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종표 조교사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말을 이렇게 만들어 온 건지 아니면 말에 그날 미쳐갖고 뛴 건지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선행 물 건너 갔죠. 뭐 일본 퀄린타임이 나가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무패찰리가 이전에 느렸을 때 아예 안 뛰려는 경향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또 보일까 걱정을 하는데, 뭐 주행검사 모습 연습주행 굉장히 좋았으니까 자꾸 팔리는 거예요. 저는 8만 자이언트 캡틴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이마필도 참 강한의 똥집이죠. 사실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불합격이에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 나가 말이. 그리고 나서는 9월 29일 한 달 가까이 됐었죠. 재검마 붙여나오면데도 제거를 했고, 결승전마다 두세번 미니까 오히려 탄력이 더 나와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변화가 왔다. 4번만 무패찰리도 마찬가지인데, 무패찰리는 늦바라던 날이 선행을 가서 주행검을 잘 받은 거고, 얘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8번이 더 낫다는 겁니다. 4번은 1번만 퀄린타임이 원체 빠르니까 이게 선행을 못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주의되는 요소가 있고, 이렇게 두 마필이 이제 가능성을 포진하고 있다면 7번가 진짜 강자는 실전에서는 가능성을 보였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지만 나쁘지 않았었고,
고마 태양에 뜬다는 괜찮은 말인데 이게 채찍을 대면서 합격을 했어요. 여러 개 많지 않았다는 게 좀 단점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강축 서 있으니까 후차권 여러 방 사갖고는 답도 안 나올 것 같고요. 4번, 7번, 8번, 9번 네 말인데 4번, 8번 쪽에서 어떻게 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8번 막 자이언트 캡틴에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마니까 7번이 나중에 바람이 불까? 실제로 치렀으니까 애매한 경주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약간 1번 컬링 타임 왔어. 그건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맞고 사셔서 단성식 1.1, 복연성식 1.1배 나올 겁니다. 자, 부산행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m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에서 주전했고요. 참 애매하죠. 3호 우라노스 J가 다시 한번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선행 갈 수 있죠. 지난번에 1200m 첫 도전에서 질병도 없었는데 안쪽에서 선입권 최적 전개를 하고 나서 걸음으로 졌죠. 물론 이런 마필이 뭐 선행을 가서 잘 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그래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인데 저는 이 우라노스 J가 지난번에 1200을 처음 뛸 때의 경주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편성 잘 골라서 단거리 써야 될 것 같다. 1000m를 써야지 아직까지는 1200을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권성주 조교사는 무슨 생각인지 1300을 도전했어요. 거리를 더 100m를 느렸죠. 이건 뭐 편성이 약해서 썼다라고 보기에도 기복은 있어도 강단에 있는 마필들이었었거든요. 뭐 편성이 약하니까 1300 썼다. 뭐 그러면 이해는 되지. 얘도 약해. 문제는 얘도 약해. 얘도 강한 말이 아니야.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 빼고는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한번 우라노스 J가 충만이든가 아니면 주력 막건이 되는 막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언급해드렸고요. 어쨌든 한대건은 이번 7경주가 메인 승부처인데 3호 우라노스 J를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2호마 티아라 위너, 5호 다이나믹, 6호마 더 퍼펙트, 8호마 말리브룰라, 9호마 댄싱 비카 뭐 이런 나피들이 얼레벌레 팔리겠죠. 그리고 10호마 엄지척도 최근에 현군에서 계속 1600을 추정하다가 거리를 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건 또 팔릴 겁니다. 저는 워낙에 17번만 엄지척이란 마필이 똥말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팔린다 해도 쳐다보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마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충마선 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바닥 계단이 괜찮아요. 4번을 놓고 팔리는데 이건 축 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예상가인데 배당이 괜찮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이번 7경주 배당으로 잡아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칭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부산경마의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거 뭘 놓고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3억 퀸오브 캡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코리안 오크스베다가서 꼴찌. 그리고 나서 일반 경주 2차 한 번. 그리고 지난 9월 28일날 1600m를 처음으로 도전하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스스로 걸음으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1300까지는 어떻게 원래벌레 뛰겠는데 1600m로 거리가 300m 늘어나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 걸음이 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전개도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1400이에요. 뭐 나름대로는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 6번, 7번이 뭐 1번 이런 마필들인데 뭐 기록들 보면 다 애매하고요. 그나마 최적적인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3번 퀸오브 캡틴이 1600에서 1400으로 200m를 줄였으니까 경주의 조건은 나았다고 보고 이걸 한 번만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빅레디 이지는 결국은 2차 입상을 하고 이제 승급을 했습니다. 뭐 재수가 없는 건데 그거는 못 이겼어 사실 이것도. 근데 꾸역꾸역 뛰단 말인데 그걸 갖다 효식이가 타니까 또 효식이 또 그걸 끌어올린다. 이효식 기수가 참 대단한 기수인 것 같아요. 그 19조 조교사의 총애를 받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걸 끌어올려 탔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은 호흡이 보이는 게 빅레드 이지가 이효식 기수가 아닌가. 마이너스 5kg 감량 상당히 커 보입니다.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요.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니까 또 밀릴 거예요. 중간에 아마 끌어올리냐가 문제일 것 같고. 3번마 황금벌마는 1억 1000만 원의 고가에 도입이 됐지만 뛴 거는 보면 참 재수없어요. 뭐 능력마 같이 뛰지도 않고. 하지만 이마필도 지난번 대비도 감량이 있는데 결국은 참고 타는 한 발이죠. 이마필은 선두권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자신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2변 정도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6번 배가번이 지난 9월 16일 경주와 10월 14일 경주의 내용면적인 면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9월 16일 경주에서는 철비라는 나피가 박빙의 승부를 연출할 정도로 강단이 있었고요. 10월 14일 경주에서는 완벽히 무기력하죠. 예. 무슨 설사라도 하는 놈처럼. 나는 이제 이번 경주는 나하고는 아닌가 봐.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말을 띄고 있습니다. 56.5kg라는 중량. 지금 57kg 중량에서도 그렇게 떴던 마필인데, 왜 못 뛰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7번 조이풀 스토리는 자꾸 이제 고갯짓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발주기 안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마도 또 걸을 거예요. 발주기가 계속 출발하게 되네. 그러니까 발주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중속으로 끌어올려서 선두권까지 가담을 했는데, 이게 뭔가 참 항상 2% 좀 부족하고 불안하고 이러다 늦발할까봐 걱정되고 맨날 그래요. 찝찝합니다. 이번 승승장군은 의외로 골마겸하고 오전지 파행이 있었는데 휴양에 있던 말필치고는 굉장히 괜찮아요. 말을 좀 많이 만든 것 같은데 감량도 신림기수, 정도현 기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6kg. 뭔가 괜찮은데 공백기가 있으니까 섣불리 추천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 부산은 8경주는 3마 퀸 오브 캡틴의 1번 빅레드 이지, 6번 베가빈, 3번 황금 벌마, 2번 승승장군, 7번 조이풀 스토리는 다시 한번 팔릴 여지가 많습니다. 높은 팔릴 여지는 많지만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 전개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좀 제외를 하고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4번을 놓고 1번, 2번, 3번, 6번인데 뭐 다 깔 수는 없잖아. 현장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좀 더 압축된 마번, 주력 단통 마번은 현장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만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더바가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경주 레트럼파크 부산경남. 이 경주입니다. 한번 탄젠트는 대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주행 불량기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니까 주행 불량기를 안 보여줘요. 이제는 뭐 마필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놓고 6번과 6번 두 마리 접점 펼치면서 들어오고 그 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원스팟은 선행을 나서고 덜며 잡혔지만 거리를 순위별로 줄였습니다. 8번 맛 다이아몬드 킹입니다. 주행 악격이 상당히 심했던 맛이에요. 지그재그로 뛰고 시간 연동을 했었는데 8번 놓고 6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6번, 8번, 3번 순으로 결승. 경주거리 1800m 레트럼파크 부산경남 제10경주 시작상 먼저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앞으로 진행했고요. 엄마 월드데이는 승격전이라 하더라도 상태는 좋고요. 뭐 충막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놓고 2번 단통 맞고요. 5번 월드데이와 2번 로열루비 안쪽에서 11마리예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들이 상당히 많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2번, 3번, 2번, 6번, 7번, 10번, 15, 2, 6, 7, 10, 11. 이 5마리 앞을 빼고는 모조리 다 버려주십시오. 장한 질주, 5번 장한 질주, 택도 없고요. 8번만 타고난 질주, 택도 없고요. 압축해 드리는 거예요. 한다고 마음을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야, 팔리는 거 나도 공개할 수 있어.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자선사업가입니까? 공개해주고 고맙다고 받아 적어야 되는데, 야, 나도 그거 좀 더 팔리는 건 알지? 뭐 놓고 할 건데. 2번, 5번, 2번, 6번, 7번, 10번, 11번. 한대건이가 이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지금의 모습도 좋지만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들이 더더욱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강력한 추계랍니다.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경주를 더 봐가면서 마법도 공개해드립니다. 이 안에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내가 축 모셔서 못 될 거기 다 얘기할 수는 없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도와줘봐. 더 봐가 승부. 오늘 하루의 모든 승부의 가장 중요한 경주. 이 한 경주에 모든 걸 걸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경주, 마법 까고, 그러는 거 구경주. 더 봐가 메인 승부처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만 10경주로 출전합니다. 출전합니다. 뭐야? 부산만 10경주 출발합니다. 1800m 얼마나 앞인데. 구모 코어 블레이드. 못 뛰진 않았어요. 네,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행 가더라고.
지난번에 1800m를 처음 뛰다 보니까는 좀 찝찝하게 했는데 여력은 많지 않더라. 예. 근데 다른 말들이 워낙 잘 뛰었어. 당찬질주라든가 최강선더 뭐 그레이트록이라든가 이러한 마필들과 굉장히 착착 없는 상태에서 뭐 밥마신 목차 이렇게 어울리면서 들어왔어요. 선행을 가고서도. 그래서 좀 붙이는구나 힘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51kg 중량이거든요. 지금 중량이 올라갔잖아요. 외곽에서. 근데 말이 없어. 다른 상대마들이 없다는 이점이 있어서 뭐 구호마 코어블레이드가 강대가리다 쌍대가리다 우리는 쌍승승만 사야 된다 이렇게 개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게 깨질 것 같아요. 조만간에 구호마 코어블레이드가. 이번 경주는 그나마 좀 편성을 잘 골라낸 거지 자꾸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어블레이드는 분명히 검증이 돼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원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좀 인정을 하려고요. 일본 라이징 어게인은 지난번에 1600m 선행을 가서 여력 없게 들어왔는데 이걸 또 팔립니까? 아무리 감량 4kg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을 가면은 뭐 코어블레이드는 뭐 짠 겁니까? 사건은 뭐 다 넘어가려고 그러지? 이런 게 팔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김초록 기수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1800 경험도 없는 일본 라이징 어게인 팔려도 지우십시오. 이번 마법의 질주도 승급전이에요. 이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 장거리 경주에서 더욱더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좋아요. 말이. 일단 말이 좋아. 그래서 승급전을 하더라도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아델의 진주는 뭐 혼전 중에 한 발이고 이거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안 맞잖아. 1200, 1400이 얘가. 근데 왜 자꾸 1200, 1400을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말이 뭐 타이밍 자체를 못 잡는데 폐활량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마방에서는. 공백기가 있었으니까는 뭐 간 본다는 생각으로 단거리 한번 뛰자 그랬을 수도 있고 이번이 1800인데 아마 검증 무대가 될 거예요. 이번에 버리지 마십시오. 6번 오션 라인도 지난번에 상대가 좀 빨리 이끄니까 경주를 포기했는데 아마 앞을 쳐다볼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승부지가 있고 없고 하는 마필이니까 항상 한 발은 있습니다. 없는 마필 아니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무리해서 3착 해갖고 승급하려고 안 해. 짱구가 아니니까 해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간보는 거야. 그러다 제길한테 한번 제대로 걸려갖고 개피를 봐야 되는데. 8번 파크맨은 이마필이 왜 등한시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강단 있게 뛰어왔거든요. 약간 둔한 모습은 없어야 있었지만 지금 부담 중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창고 한 발이 충분히 통하죠. 9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팔리는 와중인데 글쎄요. 나는 지금 조교 때의 모습이 뭐 100%를 봤을 때 파크맨이 80%밖에 안 되니까는 그렇지만 뭐 내일도 조교 할 거고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방송에서는 9번, 8번 그 막건도 유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번, 5번, 6번, 8번 9번을 놓고 2번, 5번, 6번, 8번 네 마리 앞필인데 일단 8번 파크맨과 2번 아보의 출주는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이 너무 없다. 그게 문제죠. 현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막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올해 금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앞필이 출전했습니다. 실범은 영희시대가 대상경주 나갔다가 삽질거리하고 이제 일반경주로 돌아와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외곽이라는 게 불리한 거죠. 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뻔합니다. 뭐 2번만 메이저 챔프라든가 1번만 바람의 흔적 그리고 뭐 10번만 한월리 7번 영희시대 3번 최강드림까지 이렇게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뻔한데 이 안에 버려야 될 마필들이 있어요. 배당판에는 좀 과도하게 팔리고 배당판에서는 내가 1등이야 내가 먹었지 라고 팔리고 있지만은 한대건의 두 눈에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기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부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까지 본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먹을 거 먹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돼. 쥐지야. 버릴 건 버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의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공개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 7, 9, 11. 5, 7, 9, 11.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는 1경주가 승부처. 내복권에 입어야 될 것 같아. 언제 어느 프로그램인데
내 방송 괜찮으면 여러분들 우리 사무실로 내복 좀 보내. 빨간 내복 있잖아. 나 요즘 빨간 내복 입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모형마 설금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